요즘 정청래 대표가 꿈자리가 좀 사나울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압박도 받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친명계 쪽에 그 지지자들이라든지 친명계 의원이라든지 이런 세력들한테 지금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천하람이라는 사람, 개혁신당의 원내대표인 천하람이 한 얘기를 잠깐 소개해 보죠. 자, 제목부터 보면은 이 대통령 여당 내가 조종 금지된 욕망 이준석 축출 윤과 뭐가 다른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옆에서 하는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소개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대통령 정청래 주저앉히기 이준석 축출과 본질이 같아. 이준석이가 뭐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만 대선 이후에도 당대표였던 이준석이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캐비넷에 들어있는 걸 꺼내고 시도하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성추행 얘기도 나오고 뭐 성추행, 성폭행 뭐 어떤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나왔고 결국은 이제 이준석이 이제 주저앉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나경원 있죠. 나경원 이제 원내대표였는데 나경원을 주저앉혔다. 나경원을 이제 주저앉히고 자기가 말을 잘 듣는 김기현 뭐 고래하고 좀 연관된 이런 울산 쪽의 김기현을 앉혔다. 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윤 정권의 몰락과 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천하람이.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이 정청래 대표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빗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대통령이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당도 다 좌지우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잠깐 한번 또 들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것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 자, 이게 천하람이 한 얘기인데 천하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건강한 거고 당대표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가는 게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이지은 전 대변인이 얘기한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같은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천하람 씨 얘기로는 천하람 의원 얘기로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여당을 자기가 완전히 컨트롤하고 싶다. 이룰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에 어떤 욕망에 휩싸이는 것 같다. 휩싸이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했는데 또 재밌는 사실은 청와대에 있는 캐비넷을 열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냐. 뭐 캐비넷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뭐 어떤 이 캐비넷이라는 게 말하기 곤란해서 그렇게 캐비넷이라고 얘기했겠습니다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치부책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옛날에 어느 사극에 나왔었습니다만 치부책을 들이대고 그것만 보는 순간 치부책에 올라가 있으면은 말 꺼내기가 무섭게 그냥 스스로 알아서 떠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경원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하기가 어려우니까 친명계 의원들 또는 친명계 평론가들을
동원해서 집중 포화를 퍼부어서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정청래가 나경원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정치 경력이라기보다도 정치를 훈수는 엄청 잘합니다. 진짜 제가 정치 훈수는 김종인급입니다. 정치 훈수로 치면 정말 제가 국민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자, 그러면은 지금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결론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좋게 끝이 났냐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정치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정치라고 하는 게 각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4선 의원, 5선 의원, 6선 의원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정치의 꿈을 키우고 대선 대권 주자가 되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나를 잘 떠받드는 사람만 그렇게 내보내겠다. 이거는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죠. 그리고 인위적인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주저앉히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민주당은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양처럼 몇백 년의 어떤 역사를 가진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정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민주주의 흉내를 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은 그럼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천하람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뭐 각을 세워서 나는 대통령을 지지를 않고 나 나름대로 마이웨이를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다 같은 민주당 내에서 도와주고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묘하게 지지자들한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저도 지지자입니다. 그러나 당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당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전폭적인 전 당원들의 지지를 받게끔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지. 3분의 1은 떨어뜨리고 3분의 2만 거기서 또 반 떨어져 나가고 반만 지지를 받는다든지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포용력 있게 미국도 지금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얼마나 많은 곤혹을 겪고 있습니까? 다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당선됐어도 그 중에서 지금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이거 다 무조건 트럼프가 맞다고 쫓아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르고 같은 민주당 내 노선을 따르지만 좀 다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민주당이야. 그래도 같이 이렇게 전부 포용해서 나가려고 해야 되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내 파이를 키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세요. 당나라당 쪽에서도 그랬어요. 때리려면 확 때리든지 잡으려면 확 잡든지 집어넣으려면 제대로 확 집어넣든지 집어넣을 듯 말 듯 잡을 듯 말 듯 하면서 하나도 잡고 집어넣고 한 사람이 없잖아요. 난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그걸 또 좋아하는 당나라 계열들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한 사람도 손에 피를 안 묻혔거든. 오히려 그 여성 비례대표 의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 밝히기가 좀 그런데 그분만 5천만 원 뭐 받아먹은 걸로 해가지고 그분만 한 사람 딱 감옥에 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이 구속이 되고 당나라당 쪽에는 한 사람도 구속된 사람이 없어요. 난 지금도 그게 미스터리.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자, 이런 거를 반면 교사를 한번 삼아 봅시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